안녕하십니까, 쇼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언론이 숨기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진짜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와 실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언론 기사 보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 호황입니다. 자,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고 초고가 아파트 60억대 거래가 재개가 됐다. 오세훈표 재건축 훈풍 강남 4구까지 불었다. 39년 강남 재건축 한 방에 16억 원 뛰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기사의 분위기에 못 이겨서 실제 매수를 고민한 분들이 꽤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주인은 호가를 올리고 있죠. 요즘 뉴스 보니까 시장이 달라졌던데 내가 왜 금매로 팔아야 돼? 실제 금매 좀 나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매수자가 나타나니까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호가 변화가요, 실제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잡혔습니다.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매매 가격 변동률 동남권 기준으로 3월 28일로 0.01%로 상승 반전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매수자가 이렇게 올라간 호가를 받아주느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실제 시장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재건축 시세를 보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 시장을 다시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거래량 쪽부터 볼게요. 지금 대선이 끝난 지 한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3월 9일부터 줄고 대선 이슈로 해서 부동산 시장 훈풍이 분다는 기사가 많이 있었죠. 대략적인 대선 이후에 거래량이 나온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거 제대로 집계하는데 없을 겁니다. 지금 대선 이후에 거래량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볼게요. 일단은 2월 거래량이 확정이 됐죠. 795건이 등록됐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1000건 미만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거래가 없을 수 없다 싶을 정도로 거래량이 적지만 실제 얘는 지난 데이터잖아요. 지금 2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호재가 작용됐었던 3월 거래량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3월 31일 기준으로 3월 아파트 거래량이 얼마나 등록됐을까요? 612건이 등록됐습니다. 아직 거래 등록 가능한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은 원래 다른 달에 이제 말일 기준으로 거래에 등록된 게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 보면서 이게 많은 건지 아닌지, 시장이 변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유사한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11월 거래량 11월 30일 기준으로 580건이 등록됐거든요. 좀 유사하죠. 그러면은 3월 거래량이 작년 11월 거래량과 비슷하겠구나. 그러면은 작년 11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얼마나 됐나 봤더니 1363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보다 좀 많으니까 예상 3월 거래량이 1500건 내외구나 알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야, 서울 아파트 거래량 1500건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금융위기가 한참 심할 때 10월달과 12월달에 거래량이 1500건이었어요. 지금 3월 아파트 거래량이 그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매수자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자, 매도자 입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호가를 올리는 건 그쪽 이야기고 실제 수요가 전혀 붙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대출금리가 결정을 하는데 대출금리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2월 중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나왔는데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2014년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3월 달에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채권금리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10년물 채권 기준으로 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채권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더 뛴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미 채권시장이 기존의 1.75% 기준금리를 반영해서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2% 이상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맞게 대출금리가 수정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대출금리가 중요한 게 이미 주택가격,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요, 소득을 한참 초과해버렸잖아요. 벌써 PIR이 20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기존에 자산이 있던 사람 아니면은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고소득자라도 주택 매수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 대출 의존도가
금리의 민감성을 높였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것은 규제 완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정부가 대출 금리를 낮춰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대출 규제 완화해 준다는 건 대출할 수 있는 양을 늘려준다는 건데 어차피 그 대출량 늘어져서 이자 부담은 차주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투자자들은 대출 거의 안 받아. 봐봐. 전세보증금 한 8억에다가 내 자본 7억 있으면 돼. 여기에 신용대출 한 1억 끼고 6억만 있으면 집 살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규제 완화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규제 완화로 아무래도 시장에 호재가 있는 지역에 매수세가 유입돼서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 거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봐야 된다는 게 거래량과 더불어서 재건축 아파트 시세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재건축 아파트 시세를 봐야 투자자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투자자 움직임의 척도는 재건축 아파트라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건축 아파트에는요, 지금 호재가 넘쳐납니다. 투자 수요가 많은 재건축 아파트 지금이 최고의 기회예요. 왜냐면은 초기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장 큰 대목 규제가 바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이슈였거든요. 이게 통과가 되어야 추진위를 설립을 하든 구역 지정을 요청을 하든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많은 단지들이 막혀 있는데 차기 정부에서 이거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준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30년 지나면 면제 준다고 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 안전진단 기준 항목에서 구조 안정성을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올렸거든요. 그것을 낮추는 방향으로 안전진단을 통과를 쉽게 할 수 있게 바꾼다고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들 대부분 용적률 200% 넘는 고층 재건축 아파트예요. 고층 200% 넘는 아파트 기존의 300% 수준에서 재건축하려면 300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500%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35층 제한 없애고 50층까지 올려주고요. 계속해서 태클 걸었던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 속도 빨리빨리하게 속도를 내게 이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3월 달에 쏟아지는 호재들이에요.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적극 지원을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호재죠. 그 호재의 중심에 바로 잠실주공 5단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시에서 사업 추진을 진짜 오랫동안 묶어놨어요. 별의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을 안 하게 다 막아놨는데, 자, 이번에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정비계획이 아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대로 일을 해볼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러면은 최고 호재를 7년 만에 만났는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이 아파트 2022년 1월에 27억 8천만 원이었고요. 전용 8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실거래가 있었네요. 3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전용 76제곱미터는 27억 5천만 원으로요. 그전 최고 직전 실거래가 대비 한 3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전용 82제곱미터는요. 그전 실거래가 대비 한 1억 7천만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초기 재건축 단지도 똑같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수혜 단지에다가 게다가 용적률 상향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대표적으로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전에 이 아파트 23억 5천 그리고 전용 100제곱미터는 2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호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선 이후에 한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호가 전용 84제곱미터는 변화가 없고요. 100제곱미터는 오히려 1억 3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가요. 금리 인상 공포에 짓눌린 상황이에요.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규제하고 금리가 붙으면 금리가 이기더라. 왜냐면은 아무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규제 강화해봤자 그 강화한 규제가 유동성이 풀렸던 걸 이기지를 못했거든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어떻게든 빈틈으로 다 찾아서 투자해가지고 풍선 효과 일어나고 정부 쪽으로 다 올라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한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규제를 풀어준다는 건데 반대로 유동성 환경은 굉장히 조여지고 있고 이게 대출금리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규제를 푼다 그래도 지금 금리가 그렇게 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저희가 쉽게 예시를 드릴게요. 자, 이번 주에 국채 10년물 금리가 3%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한권의 총재 성향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건 국내 경기의 우선 고려사항도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자동적으로 올려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 빼고 그냥 현재 국채 10년물 3% 되는 것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분당 지역에 재건축 호재가 있죠. 자, 이 전용 84제곱미터 17억 아파트, 그래, 한 채 사가지고 추가 분담금 하나 없이 똑같이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파트 얼마 정도 할까요? 한 24억 정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27억을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10년물 국채를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30%가 단순 계산해도 넘죠. 여기에다가 기존에 받았던 수익을 재투자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거보다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재건축 10년 걸릴까요? 10년 아니죠. 평균 13년이고요. 길면 15년, 20년까지 걸려요. 기대 수익률, 이런 식으로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면요. 이런 위험자산 중 하나인, 대표적인 위험자산 중 하나인 재건축 시장에 매수세가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금금리가 낮잖아요. 예금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방심하고 그냥 위험자산 투자할 수 있어요. 누군가 영끌 투자해서 겁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금 금리가 올라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4월 금통위가 4월 14일 날에 있거든요. 자, 그 전에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는데 2.9%가 나왔어요. 전월 2.7%보다 0.2%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이거는 통화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3월 CPI 보고 이제 4월 금통위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3월 CPI는 3.8%의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원자재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유가가 3월 달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원달러 환율도 지금 약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수입 물가 인상 부분에 따른 공급층 요인으로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4월 14일 날 금통위가 있는데 이때 총재 없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4월 달에 올리고 끝이냐? 앞으로는 더 자주 올린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돈의 가치 정상화로 부동산 정상화도 시작이 된 것이다. 그동안에 돈의 가치인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말고 돈이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가격 버블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고도기가 한 대형 면적의 아파트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23억 효과가 나왔는데 이거 정기예금에 넣으면 얼마 정도 이자를 줄까요? 코로나19 상황 직후에 예금금리 0.8%였습니다. 23억이 은행 정기예금 넣으면요. 세전 이자가 1,84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내년 한 초만 되더라도 예금금리가 2.7%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전 이자가 6,200만 원, 월 500만 원이 넘는다는 부분이죠. 돈의 가치가 3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정립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 누구다? 언론하고요. 언론에서 항상 정부의 정책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분들이에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당장 조금 금매가 소화되고 일부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진 못할 거예요. 한 두 번만 금리 올려도 이런 소식 싹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 내년부터 하락할 악재들이 다 모여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현금 확보를 충분히 하시고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제도가 힘입니다. 그리고 기회이고 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